오늘은 쿠팡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적 발표의 핵심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쿠팡의 2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아주 좋았습니다. 제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서 앞으로의 쿠팡의 행보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쿠팡 분석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쿠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흑자가 아닙니다. 사실 회사도 지금 흑자 경영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 총이익률, GP 마진이 개선되는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어차피 쿠팡은 이커머스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장은 이 생태계를 장악해가는 과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은 비용적인 부분을 제외한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쿠팡은 다른 회사와 달리 매출 원가에 제품의 원가와 물류비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매출 원가에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포장비, 감가상각비 모든 것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즉 매출 원가가 개선되기 시작됐다는 것은 물류센터의 효율성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쿠팡의 22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50억 3,700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3,500억 원 수준으로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6조 원 이상의 매출을 이어가며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활성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매출액도 282불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영업 적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 6,600만 달러의 조정 에비타를 달성했고 에비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분기 대비 1억 5,7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억 8,800만 달러가 개선된 겁니다. 회사는 12억 달러의 매출 총이익과 22.9%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분기 대비 2.5%,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 개선은 올해 1분기 초에 연속성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인플라, 물류 자동화, 공급망 최적화, 그리고 광고 시장 등의 성장과 마진 증가 제품에 대한 투자의 증대에서 기인하며 그중 다수가 2022년 이전에 시작된 지속적인 개선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한 신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와 같은 수익성 개선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3분기부터 쿠팡 와우 가격 인상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간 영업 손실 규모는 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개선된 매출 총이익률이었습니다. 회사는 12억 달러의 매출 총이익과 22.9%의 GP 마진을 기록했는데 이는 분기 대비 2.5%,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7%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1분기 때 20%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하면서 전분기 4분기에 15.9% 대비 크게 개선됐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매출 총이익은 제품에 대한 본질적인 가격 경쟁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판관비 항목의 고정비나 변동비는 회사에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축소는 가능하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제품에 대한 본질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1%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쿠팡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12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2.5% GP 마진이 개선이 된다면 6,500억 원의 매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컨퍼런스 콜에도 GP 마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결과는 단 한 분기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세스 기술, 공급망 최적화, 자동화,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묶여있던 자원을 이제 다른 곳에 할당함에 따라서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광범위한 마진 개선을 주도한 것은 단기 변수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던 결과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회사는 장기적으로 총 마진이 27%에서 32%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실적에서 보일 수 있듯이 회사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연간 1.5% 마진을 개선을 하고 매출이 매년 15%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가정일 것입니다. 이 경우 23년 GP 마진 24.5%, 매출이 30조 원이고 24년에는 GP 마진율이 26%, 매출이 34조 5천억 원, 25년에는 GP 마진율 27.5%, 매출 39조 6천억 원 수준으로 GP 마진으로만 10조가 넘습니다. 지금 쿠팡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커머스 생태계 형성에 선순환이 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GP 마진으로 10조가 남는데 이때 되면 쿠팡이 이익이 안 날까요? 이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미래 더 큰 이익과 매출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커머스 생태계를 위해 더 많은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제트배송은 쿠팡 직매입 상품에만 적용되던 쿠팡 배송 풀피먼트를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입니다. 이 쿠팡이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재고 데이터를 제공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쿠팡 물류센터에 입고시키고 입고된 상품 물류와 배송, 고객 서비스 전부 쿠팡이 맡아서 다 하는 거죠. 올해 전자상거래 시장 둔화에 대해서 제트배송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풀피먼트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풀피먼트 타임라인은 경기 변동이나 거시적 추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실행에 의해 주도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트배송은 고객과 가맹점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고객과 가맹점 모두에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풀피먼트를 확장하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고 반복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제트 배송을 통해 성장을 가맹점과 공유할 수 있으며 고객까지도 로켓 배송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풀피먼트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쿠팡은 국내에 물류 거점에 물류 창고 세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설비 투자 비용은 들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향후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 쿠팡의 흑자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증권가에서는 24년이 되면 쿠팡이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쿠팡은 흑자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사업 구조상 이커머스는 매출과 독점력을 바탕으로 시장 장악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마존이 롤모델이죠.
아마존은 사업 구조상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OP 마진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과 물류의 최전선에서 시장을 장악할 수는 있죠. 뭐든 엮어서 생태계를 조성하기에 누구보다 유리합니다. 쿠팡이 가장 원하는 건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적자를 축소해 나가는 겁니다. 흑자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밸류에이션도 달라지고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법인세도 내야 되고요.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회사의 외형을 더 키워서 미래에 사용할 양분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와우 회원을 위한 무료 로켓 배송, 독점 할인 및 무료 비디오 컨텐츠 투자에 대한 투자가 작년 대비 50% 증가해서 2분기에만 5억 달러를 썼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는 만큼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쿠팡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주위에도 손흥민 경기나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쿠팡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남성 고객들은 여성 대비 소비에 굉장히 비유동적입니다. 옷을 사더라도 본인이 아는 하나의 사이트에서만 사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사이트에 락인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쇼핑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를 상당히 소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그냥 익숙한 곳에서 삽니다. 한마디로 쇼핑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되지 쉽게 바꾸고자 하지 않는 거죠. 와우 회원은 웬만한 주부들은 다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 배송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틈새 시장인 1인 남성 가구들은 아직까지 와우 회원이 아닌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들은 소득도 높고 여유도 있는데 굳이 쇼핑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스포츠에는 진심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쿠팡이 신규 와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틈새 시장인 1인 남성 고객들은 월 5,000원 정도는 담배 한 갑 사는 돈입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집에 필요한 거 시켜보니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네이버 오픈마켓에서는 다른 사이트로 왔다 갔다 하면 아이디도 잘 생각 안 나고 주문하다 말고 그랬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조금 나든 말든 한 사이트에서 다 해결이 되니 완전 신세계인 거죠. 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했던 편의점의 이용이 쿠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쿠팡의 활성 고객당 판매 금액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회사는 핀테크, OTT 및 국제 분야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는 장기적인 기회에 계속 투자할 것이고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테스트하고 투자를 해서 새로운 시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의 2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시장은 갈수록 쿠팡이 시장 주도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액은 2분기에만 1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은 22%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이버와 롯데, 이베이 코리아 등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1위 사업자인 쿠팡만 시장 점유율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거죠. 쿠팡의 매출과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쿠팡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아주 많습니다. 어차피 적자라서 어떠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나 이마트, 롯데가 적자를 감수해가며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투자를 하더라도 현재 이익을 유지하는 선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쿠팡의 3분기에는 매출 및 매출 총이익률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외 투자에 대한 성과도 언급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3분기 쿠팡의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